네, 안녕하세요. 일본 사는 건까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본 생활 6년 해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이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돈 모으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이제 교통비가 비싼 거랑 이제 또 월세가 이제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통비가 비싼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택시랑 지하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택시비에 관해서는 일단은 제가 좀 예를 좀 들자면 한국 기준으로 해서 잠실역에서 이제 인천공항까지 한 72km 정도 되는데 이때 택시비가 한 52,310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비슷한 거리로 이제 긴자역에서 나리타공항까지가 25,220엔이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즉 보면은 약 25만 원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니면은 부자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물론 저는 절대로 택시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리타 공항 내리셔가지고 야, 피곤한데 그냥 택시 타고 가자 하고서 택시 타고 이제 도쿄 들어가시면은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의 경우에는 민영회사가 운영하는 철도가 거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인을 이제 갈아타면은 환승 할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싼 게 있고요. 물론 일본 회사에서는 교통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여행 오시는 분들은 프리패스 형태의 티켓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지하철과 고속철도를 타고 이제 멀리 여행을 가실 때가 좀 많이 비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쿄역에서 이제 오사카역까지 가시면은 편도로만 약 15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복하면은 3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국내 여행보다는 그 돈이면 그냥 해외라도 가보자 해가지고 뭐 한국 여행 가고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있어서 고속도로를 이제 가끔 이용하는데요.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이제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저희 집에서 처가집까지 한 약 3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에서 대구 가는 거리인데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대구까지는 고속도로 톨비가 이제 편도로 한 14,000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 거리를 일본에서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톨비가 약 한국 돈으로 7만 원 정도 나옵니다. 단순 거리로 이렇게 비교해 봐도 톨비가 거의 5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엄청 비싼 거죠. 그래서 야 그럼 뭐 KTX 그 뭐야 그 신칸센 있잖아 그거로 가면 얼만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죠. 근데 신칸센으로 가도 편도로만 1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교통비가 비싸요 여기가. 제가 한 번은 이제 정말로 돈을 아끼려고 국도를 이용해서 이제 처갓집을 가봤는데 근데 여기 또 일본 국도가 대부분 50km 속도 제한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속도 준수를 잘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뭐 비싸도 고속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조금 싸게 이용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 주말 또는 0시부터 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30%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걸치게끔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월세가 발목을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도쿄 안에서만 이사를 한 4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인 가구에 이제 도쿄 거주 기준으로 아주 싼 아파트 같은 곳은 뭐 한 5만엔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보통 살만한 데는 한 8에서 9만엔 정도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관리비 명목으로 이제 매달 뭐 플러스 3,000엔이나 5,000엔 정도 받는 아파트가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이제 모으시려면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지내면은 이제 좋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하거나 월세 보조를 해주는 데도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회사를 좀 다니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집 구입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컨텐츠를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각종 공과금이 좀 비싼데 제가 지금 3인 가족이거든요. 전기가스 수도비가 한 달로 치면은 약 15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에어컨이나 온풍기 같은 것도 최대한 아껴 쓰고 물도 아껴 쓰고 하는데도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진짜 추울 때는 틀어야죠. 온풍기랑 바닥난방
틀어야 되는데 이거를 같이 쓰게 되면은 보통 한 23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비싸죠. 두 번째는 사람 스트레스가 좀 적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일본 사람들도 화 냅니다. 내는데 얼굴 표정이나 말투로 이렇게 크게 표현하지 않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보통 존댓말을 하면서 이제 상대방이 좀 기분 상하지 않게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일본에서 한 3년 차까지는 저도 좀 착각을 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좀 화를 내지 않는구나.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화낸 거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배달 음식을 이제 시켰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구글 맵에서 찍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집의 집원 주소로 입력을 해서 요청사항에다가 그 옆집입니다 라는 식으로 메모를 남겨서 이제 항상 배달을 시키는데 깜빡하고 이제 주소를 안 적은 거죠. 배달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계속 헤매시다가 찾아와 주셨는데 표정이 그냥 무표정이에요. 저한테 고객님 다음부터는 이 문패에 있는 이름을 요청사항에 잘 적어주시고 차량이 있다든지 이런 정보를 적어주시면은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당신이 이제 요청사항 제대로 안 적어가지고 헤맸다 이 얘기죠. 화낸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감정이 되게 절제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개인주의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식사에 관해서도 얘기하면은 점심 때도 이제 개인 플레이 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래서 혼밥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밥하는 게 조금 그랬는데 이게 또 나름 적응되다 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초기 비용 없이도 집 사기가 비교적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돈 모으기가 힘든데 집 사기가 쉽다? 이 말은 대출이 잘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초기 자금 없이 이제 35년 할부로 집을 살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주권이 좀 필요해요. 영주권 있고 일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회사를 얼마나 다녔냐. 즉 근속연수를 되게 중요하게 따져요. 그리고 신용카드 이력 같은 거를 보는데 연체한 기록이 있다거나 하면 바로 아웃이고요. 이거는 제가 또 이제 집 사는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을까 하는데 그때 자세하게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한국인 차별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뭐 한국인이라서 싫어하는 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에 불만이 많고 일본이라는 나라 이외에는 다 싫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2번 정도 경험한 것 같아요. 한국은 뭐 이래서 일본보다 안 좋지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가세요 하고 대화를 끊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 언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이제 말이 짧아지고, 그러니까 즉 반말이 되고, 그마저도 안 통하면 이제 단어로만 좀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뭐 말이 안 통하는데 상대방이 존댓말로 계속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대놓고 그냥 반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특히 어디가 그러냐면은 비자 신청하는 그 입국관리국이랑 공항의 이제 세관 쪽. 근데 이런 데는 뭐 상황적으로 일본어가 안 되는 외국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건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반말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존댓말로 이제 대응을 하면은 그분도 눈치를 채고 이 사람은 반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같이 존댓말로 이제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특히 뭐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면은 일본어가 잘 되면은 뭐 차별 또는 이제 무시당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5번째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나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을 이제 잘 받아들일수록 일본에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뭐 한 29년을 뭐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에 왔는데 이제 일본의 어떤 인프라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한국하고 비교하면서 한국은 이랬는데 뭐 일본은 이래서 불편하다든지의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일본에서 조금 살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오실 때는 이 나라의 문화나 뭐 그런 시스템도 다 한번 경험도 해보고 잘 받아들여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보면서 조금 불편했던 거는 택배 문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 택배 같은 거를 꼭 직접 수령을 했어야 됐어요. 그 배달원이 이제 왔다가 부재 중이면은 부재표를 놔두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직접 핸드폰이나 전화를 통해 가지고 다시 배달을 신청을 해야 돼요. 뭐 요즘에는 뭐 이제 아마존 같은 데는 그냥 현관 앞에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바뀌긴 했는데 아직도 이제 직접 수령하는 문화가 좀 있어서 좀 그건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쇼핑몰 이런 데는 신용카드나 이제 애플페이 이런 거 다 돼 있는데 작은 음식점들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카드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 외출할 때는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 자, 6번째. 처음 한 2, 3년은 힘들지만은 그 이후는 꽤 살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금전적으로 도와주시지 않는 이상은 사회생활 시작하는 거는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나름 이제 대기업이라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금 6년째 이러고 살고 있지만은 처음에 한 2, 3년은 이제 돈도 잘 안 모이고 생활도 힘들고 이제 한국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았죠. 근데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조건이 돼서 이제 영주권도 받을 수 있었고 집도 사서 이렇게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 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꼭 취업하셔가지고 일본 오셔서 나한테 뭐가 맞고 안 맞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 영상, 지금 영상도 그렇고 뭐 일본 살아서 좋은 점 나쁜 점 해가지고 뭐 영상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경험 베이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직접 와서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와서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뭐 일본 회사에서 좀 경력 쌓아가지고 한국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제 주변에도 그렇게 경력 쌓아가지고 오히려 한국에 막 진짜 연봉 많이 올려가지고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하기 나름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7번째. 이거는 되게 쓸데없는 건데요. 피자 배달원은 미남이 많고 커피숍 점원은 미녀가 많다. 일본 생활 6년 하면서 깨달은 점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맞다네. 감사합니다.